이준희, 이준희 B, 이점석, 이차진, 윤태경, 조영진, 조현태, 차인호, 차병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르뽀 사람과 사람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봄철 검정고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신문지상에는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오르내립니다. 낮에는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밤에 공부를 해서 대입 검정고시 수석 합격을 차지한 김군의 이름. 그리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고입 검정고시 합격한 아주머니의 이름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한마디로 장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버리는 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의 고달픔과 인내, 그리고 서러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불합격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 검정고시라는 것. 그리고 혹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다 하더라도 대학이라는 데를 정말 갈 수 있을지, 또 만약 가게 된다면 그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그야말로 첩첩이 막아선 산맥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 글쎄요, 그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검정고시라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5시 20분, 매일 이맘때쯤이면 신설동 역에 도착한 전철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커다란 가방을 둘러맨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 1분이 아깝다는 모습들로 총총걸음으로 모여드는 이들, 학생들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기도 한 보통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검정고시 학원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학원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이 검정고시 학원의 새벽반 첫 수업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규정에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문고에서는 명칭을 수량성 의존명사로 붙였습니다. 이 앞에는 반드시 무엇을 나타내는 말들이 와야 됩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이 한 남학생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카세트 녹음기가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느 강의실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선생님은 강의하고 학생들은 듣고 필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른 강의실과는 분명히 다른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모여 앉은 학생들의 다양한 구성입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 같은 학생이 보이는가 하면 아직 애띠게 보이는 소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여기 모인 학생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이곳에 등록금을 내고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했다는 이준희 군. 이 이준희 군은 한국과학기술대학에 가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 농사일을 도맡아 하던 이점석 군. 이점석 군은 국민학교까지밖에는 못 나왔지만 장차 정치가가 돼서 민주정치를 해보는 게 꿈이고, 또 유난히 키가 큰 이 김선화 양은 지금 현재는 우선 남부럽지 않게 공부 한번 실컷 해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임영선 양. 친구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바로 그 중학교에
사환으로 들어가야 했던 임영선 양은 어린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 차려. 왜? 네, 이 많은 꿈들이 뒤엉켜 있는 새벽반 수업은 그래서 어쩐지 비장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50분간의 첫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 시간엔 그렇게 열심히더니 짧은 휴식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근무를 한 대식군.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달려온 정혜양. 그냥 자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반은 특별히 둘째 시간부터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도 90여 명 중에서 8, 9명의 결석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개근했다고 해서 누구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깜빡 늦잠이 들었던 학생들은 단 1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지각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검정고시 학원에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대학 검정고시반이 있고 또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고검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중검반도 있습니다. 어느 반이나 학생 나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30 넘어까지 많은 연령 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있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대 제도니까 여러분들도 다 오늘 무슨 싶은 이해를 하고 이제 새벽반의 3시간 수업이 모두 끝나는 시각 8시. 이제 주간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새벽반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저마다 직장으로 다시 종종 걸음을 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간반의 수업도 공부하는 내용은 새벽반이나 야간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반 학생들은 그래도 좀 집안 형편이 좋거나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게 있어서 밝은 대낮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제수의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진행한다. 이 반은 낮 시간이 많은 주부들도 간혹 눈에 띄고 스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간반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기보다는 정규 학교 제도에 어울릴 수 없어서 이곳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온 자퇴생들도 상당수 끼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에도 벌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복도에서 벌을 받고 있는 두 학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업 중에 둘이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복도에서 뜻밖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4, 5살쯤 됐을까요? 구내 매점에서 노트하고 연필을 사가길래 좀 놀란 마음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고시학원을 들어오다니 이 천재 소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 계속 따라가 봤더니 어느 반을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고검 기초과정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실 맨 앞자리에 의젓하게 앉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옆에 앉은 아주머니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알고 봤더니 학생 어머니를 따라온 효자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은 어려운 수학이었는데 열심히 설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이날이 마침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아주머니들도 몇 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어린 소년의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학원을 나오셨습니까? 제가 얘가 어렸을 때 한 3살 때부터 1, 2, 3, 4를 거의 이렇게 알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애하고는 조금 글쎄 제 자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런 애를 그냥 저도 못 배운 상태로 그냥 얘만 기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제가 배우면서 얘를 인도를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고 배움의 길을 나섰어요. 경수야, 이름 좀 한번 써볼래? 응? 경수는 지금 시계도 볼 줄 안다며?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1시 6분. 응? 1시 6분. 1시 6분이야? 정말 1시 6분이네. 시계 보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지?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경수가 공부 더 열심히 해. 엄마가 더 공부 열심히 하셔. 얘가. 엄마보다 경수가 더 공부 열심히 해? 어? 네. 경수는 커서 뭐가 될래? 이치가. 응? 이치가. ET가 될래? 네,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3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 겨우 맞게 되는 점심 시간인데 단 15분밖에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학원 내 식당이 갑자기 밀려드는 학생들로 금세 가득 찹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런 묘한 표가 입구에 붙어 있는 이 식당에선 여간 동작이 빠르지 않으면 그나마 300원짜리 국수를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받아다가 이제 비벼 먹는데 말이죠. 저마다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서 뻘겋게 비벼 먹더군요. 왠지 그 빨간 국수들이 이들의 속 타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학원에는 아니 그냥 철부지 때나 이렇게 놀다 학교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학교는 몇 학년까지 가는 거야?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로 큰 일은 없고 그냥 집안에서 충돌 좀 있어갖고 그만두고 어떤 충돌이? 그냥 철부지 반항하는 친구 서클 활동 같은 거 했어요? 서클은 안 들었어요. 그런 쪽은 없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다른 거 해보고 싶어갖고 나중에 그냥 공부하고 싶어요. 학생은 왜 학원에 오게 됐습니까?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친구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까? 네. 엄한 학교 규칙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떠나야 했고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온 이들은 기껏해야 20살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라면 우선은 이해하고 무수히 용서해주는 마음이 그리고 또 그만큼의 엄격함이 필요한 나이라는 것을 이곳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조퇴를 시켜달라고 교무실을 찾는 학생이 몇 명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반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조퇴증이나 외출증이 없이는 일단 한번 들어온 학원을 제 마음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이 현관의 수문장인 수희 아저씨입니다. 일단 두 학생이 조퇴를 할 모양인데요. 글쎄요. 이 두 학생이 내보인 외출증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수희 아저씨가 찬찬히 검토를 하시더니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교무실에 물어보려는 모양이신데 저런 한 학생
이 전화기를 지금 뺏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 한 학생은 나가는데 한 학생은 도로 교실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한 학생이 받은 외출증에다가 친구 이름까지 써놓은 것이 그만 예리한 수희 아저씨 눈에 발각이 나고 맙니다. 아이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씩. 복도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내려와. 내려서. 내려. 네, 이 학생들 5명은 전날 수업을 빠지고 영화 구경을 갔었다고. 그래서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의 구정은 매보다 더 아픕니다. 반송만 있어갖고 내가 좀 알았어? 만약에 또 앞으로 이런 짓 한다든가 어떤 위반한다든가 또 무단 열취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용서하네. 왜 인마 19시간 단 15분간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어쩌면 정규 학교보다 더 엄한 학원.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제 마음에 안 들면 등록금 안 내고 그만두어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을 찾아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 더 공부의 중요성을 스스로 터득한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일각에선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해서 색다른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대학 입시에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생기고부터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공연히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신 성적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은 정규 학교를 아예 포기하고 학력고사만 잘 보면 내신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를 택한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쨌든 검정고시 학원은 이래저래 사연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행 교육 제도가 다 쌓아놔주지 못하는 허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인 셈입니다. 주간반 수업이 끝나 잠시 학원이 텅 비어 조용할 때 아직도 학원을 떠날 줄 모르는 한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칠판 앞에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학생이 바로 이 반의 반장입니다. 이 반장이 중심이 돼서 이 학급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율학습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떼를 쓰고 선생님들은 그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 502호 교실을 내어주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매일 방과 후에 이렇게 502호 교실에서는 자율학습을 하는 이 반 학생들의 극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가 아무래도 반장의 수학 풀이가 영 시원치 않았던 모양인데요.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하다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나갔습니다. 칠판 앞으로. 아니 참 글쎄 이걸 모르겠어요 하고 답답해진 여학생이 드디어 칠판 앞으로 뛰어나와서 직접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자율학습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이 돼서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또 혼자 있으면 게을리하게 되는 예습 복습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입니다. 이들이 언젠가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잃어버려야 했던 우리 반, 우리 친구들. 그동안 이 사회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더니 이제 함께하는 내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만큼은 마음껏 큰 소리로 얘기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X 자승 마이너스 2 플러스 자승 플러스 2 자승. 여기서 저기 있어요? 그럼 저 그냥 생략 있어요? 네, 이제 시원하게 풀렸군요. 주간반 학생들 중에는 내신 성적 때문에 들어온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자기 직업을 갖고 새벽반, 야간반을 다니다가 어찌어찌 저축을 해서 주간반에 들어온 학생. 그중에 하나도 이 반장입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떨어졌지요. 떨어졌다가 아예 포기를 하고 돈을 벌기로 해갖고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갖고 돈을 번 거지요. 나가고 돈을 장사를 좀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공장도 댕겨보고 과일 장사 같은 것도 해보고요. 네, 제일 심한 거 그 생선 장사도 해봤어요. 생선 장사도 해봤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렇게 취직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요. 순 고졸만 뽑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도 대졸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중졸이나 이렇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아예 봉급을 아예 조금 주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봉급을 많이 받고 편하게 생활하기 왜 내가 내 꿈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 때문에 내가 그냥 시에다 그냥 써보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뭐 글로써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집에서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부모님하고 있어도요. 내가 제 오기를 밀고 내가 학원을 나온 거지. 그래갖고 누군가가 진짜 말했듯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갖고 안 되면 별 수 없지만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는 절대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시 같은 거 있어요? 예, 그 노천명의 그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이렇게 시골로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서 한 남자의 사랑,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러니까 천박하고, 그러니까 천박하다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민적이고, 예,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그런 시인데요. 제 좋아해요. 노천명의 그 시를 한번 읊어볼 수 있어요? 기억나는데.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지붕에 박농코를 올리고 산밭에는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 엮어 마당이나 하늘을 용실껏 들여놓고 밤이면 별을 실컷 안고 부엉이가 오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노당편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사랑과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탑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그러한 시예요. 학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업 상담실입니다. 학생들의 일거리를 알선해 주는 곳으로 여기서 소개해 주는 일거리는 대개 사무실 급사나 분식센터 또 용역 배달원 그러나 그 일거리 또한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학원 갈 시간을 따로 빼달라고 하면은 달가워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점심 주고 한 달 8, 9만 원 이것이 이들의 평균 직업 보수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일하는데 되게 예. 야간에 그러면은 집은 어디에 학생 집? 지금 바로 여기 청량리 있는 청량리 그 네. 근처면 더욱 좋겠네. 예. 어딜 한번 해볼까? 전에 뭐 일한 경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공장 같은 데 다녀봤는데 뭔 공장? 옷 수출 그러니까는 그 보세품 만드는 거. 보세품. 전에 다니던데 왜 그만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월급을? 8만 옛날에는 8만 5천 원 박식 그러니까 식비 빼고 8만 5천 원 받았어요. 식비 빼고 예. 몇 시부터 일했는데? 9시부터 일해갖고 10시나 밤 10시에? 예. 아우 그럼 일을 많이 했구나. 네, 이 반장 또한 급하게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낙천적이고 잘 웃는 반장이지만 사실은 바로 다음 달 학원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반장의 경우 이제 낮 일거리가 생기면 주간반에서 야간반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검정고시 학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학생들 하나하나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아까운 학생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권영석 선생님처럼 자기 월급에서 학생 두셋의 수업료를 내주게 되기도 합니다. 내일 또 다시 좀 말해줘. 두 달 전에 신설된 야간 고건반을 맡은 김종환 담임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학기 초에 학생들로부터 나의 소개서라는 것을 쓰도록 했었습니다. 야간반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그 나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 저 100분 주세요. 아 100분 너무 많은데 50분 가져왔대요. 정답 한 명도 50분 가져왔는데 아니 저 20분만 좀 주고요. 아니 안 돼. 내가 말해. 팔아야 되는데 10분 주는데 50분 아니 한 명은 너무 많이 나왔고 안 돼요. 학원에서도 소문난 억척이 송관호군은 그동안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형이 공부하는 걸 도와줬고, 지난해 서울 시내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입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송관호군이 자신의 학원 수업료를 위해 신문을 팔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로에서 남영역 사이의 전철이 바로 송군의 일터입니다. 하루 4,000원에서 잘해야 5,000원 벌이. 오후 일이 끝나 그날 번 돈을 역복 은행에 넣고 늦은 점심을 먹고 나면 5시. 그러면 송군은 비록 야간이긴 하지만 학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간반으로 모여드는 학생들은 대개가 이 송군과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시 김종환 선생님의 F2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종환 선생님 역시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2달 새에 벌써 학생들과는 형제처럼 이해하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요거는 0분의 12라는 수학이다. 6일 때 3분의 1은 6을 3으로 나누면 떨어지지. 정수. F2반 전원은 78명입니다. 매일 결석은 평균 5명이고 모두가 직장인이라 지각은 매일 10수명씩에 이릅니다. 같은 것은 당연한데 이제 자네가 설명했을 때 0이라는 수로 일단 분모에는 0이 들어간 수가 오늘도 30분을 지각한 이동진 씨.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프레스 금형공장의 공장 감독으로 일하다 오는 길입니다. 이동진 씨의 나이는 올해 28. 6.25가 끝나고도 한참 후에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큰 6.25의 피해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북이 고향이던 육군 소령의 아버지는 당시 대대장이었고, 대대장의 아들로 호강을 하는가 싶었던 이군의 나이 2살 때, 뜻밖의 이북에서 못 내려온 줄 알았던 아버지의 전 부인과 아이들이 북에서 내려와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린 이군만 데리고 말없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생은 시작된 거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그가 프레스 금형기술자로 자리 잡은 것은 1981년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결혼도 하고 딸 하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로 그 딸이 생기면서 그는 교육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오랜 망설임 끝에 이 학원을 찾은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지각생 조은숙 양.
조은숙 양 역시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학교라고는 국민학교 1학년, 단 1년을 다닌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조 양의 꿈이라고는 선생님 그 말을 마음 놓고 불러보는 것이었다. 양면의 영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 2학년은 역수가 됩니다. 요시가 역수가 된다. 딱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다녔을 때 노래는 나비야 하고 그리고 바두가 이리 오너라 아가야 아가 우리 아가 이런 거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8살 때부터 어머니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잃고 바로 남의 집에 갔었는데 그 집이 하숙을 치는 집이었어요. 구멍가게도 같이 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는 걸 도우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때가 9살인가 그랬었어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그 집에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걔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가야 된다면서 막 외우고 그러는데요. 저는 학교를 못 간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몰래 국민교육 헌장을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당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요.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얘 너 이름 한문으로 어떻게 쓰니?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안 돼요. 다 잊어먹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 나이 되도록까지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걸 그때 너무 심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배우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죠. 중학교에서는 그런 필요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 교실에 모여 있는 학생들, 그들은 저마다 어려운 과거를 말해주듯 수많은 직업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니만. 또 질문. 지금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최희복 군. 이 최희복 군 역시 누구보다 기나긴 이력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서 1년 2개월, 차 부속 가게 배달원으로 한 달 11회, 제품집에서 7년 가까이 일하다가 광주로 내려가 깡통 뚜껑 따는 데서 15일. 지금 최희복 군은 형님이 하고 있는 제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장이라야 이태원 어느 가정집의 지하실을 빌려서 살림과 더불어 옷을 만드는 곳입니다만 이곳의 유일한 기술자인 최 군은 미신기술 7년의 기능공입니다. 학원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은 쩔쩔매지만 일단 재봉틀 앞에 앉으면 와이셔츠, 점퍼, 무대복까지 만들어내는 베테랑입니다. 재단에서 재봉 그리고 다림질까지 그야말로 1인 3, 4역을 해야 하는 기술자 최군은 이것이 바로 형님 댁인지라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죠. 그렇지만 그 대신 또 공부할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대 앞에다 영어책을 한 페이지씩 찢어 붙여놓고 틈틈이 단어 외우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배운다는 것은 뭐 어려운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배운다는 그만큼 또 배워놓으면 좋고 또 다들 또 앞으로 또 배워야만이 또 이런 사회에서 한 가지라도 또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확실히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운다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은 이런 좋은 데는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 그런 대학 들어가서 꾸준히 공부하고 싶어요. 직업은 어떤 쪽으로? 직업은 대학 진학하고 생각하지. 지금 직업 생각할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좋은 직장 있으면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죠. 이런 게 이제 말고.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목표가 있다면 어려워도 한 가지라도 뜻있게 배워가지고요. 또 어려운 사람,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힘 닿는 데까지요. 최군의 꿈은 못 배우는 사람을 돕는 참된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은 어쩌면 같은 처지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간반 수업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쌓인 피곤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수업 중에 졸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학생은 없습니다. 아마도 느닷없이 교실 뒷자리를 차지한 저희 KBS 취재팀들 때문에 학생들이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 교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야 거의 말이 없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조은희 양입니다. 조양의 현주소는 동숭빌딩 6층 퇴계 독서실입니다. 현재 따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조양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학원 등록금을 내고 이곳 독서실에 사용료를 내면서 생활하는데 그러자니까 따로 살림방을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 책상 하나만큼의 공간 속에서 조양은 생활하고 공부하고 밤이 되면 불편한 대로 잠까지 자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네, 똑같아요. 지금도 화가가 되는 게 꿈인데요. 이젠 실내 장식가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뭘 보면 항상 내 생각대로 그걸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뭘 만든다던가 아무튼 항상 내 상상에 젖어 있어갖고요. 좀 감상적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좀처럼 생활이 어렵다든가 과거 얘기는 하려 들질 않았습니다. 그저 17년 동안 바다라는 걸 못 봤는데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바다 구경을 가고 싶어요 라고만 은희양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놓칠세라 재빨리 뛰어나온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반 친구인 스님은 수학에는 영 소질이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이따금 한반 친구들의 훌륭한 상담력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반 학생들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갈등이라면은 남들이 철 모르고 학교 다닐 때 혼자 떠돌아다녔던 사회생활에 대한 어두운 기억,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과연 내게 무엇인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처음에 화장지 장사 해야 될까 연탄수 장사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계절 안 타니까 화장지 장사는 사계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지 장사를 해서 맘먹고 했는데 참 창피해요. 막 처음엔요. 막 물건 니아까지 끌고 다니고 그러면 나 같은 내 또래 여학생들이나 또 이런 학생들이 쳐다보고 또 내가 메가폰 들고 막 이 골목 저 골목 다니고 그러는 게요. 가끔씩은 좀 나 혼자만 막 크게 떠들고 그러니까요. 내가 뭐나 된 그런 기분이에요. 또 처음에 그런 기분으로 또 장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래가지고 계속 장사만 해서 뭐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츰 장사에 눈이 뜨게 되니까 돈만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 또래 그런 친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래 돈만 벌고 사실 어린 시절에 너무 돈 때문에 좀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아주 돈을 왕창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매일같이 장사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술도 늘어가지고 제법 요즘은 웬만한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 이상 벌어요. 사실 돈 버는 게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장래가 또 아직 창창하니까 좀 더 밝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맘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학원 들어왔을 때도요.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는 그저 학원 나오는 게 일이었고 또 왠지 또 안 나오면 괜히 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장사 끝나고도 꼭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학원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좀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예, 맨날 혼자 개인적이고 또 그러니까 성격마저도 이기적이고 좀 독선적인 거 그렇게 좀 변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독선적인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도 많은데 전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누가 말 걸어와도 얘기도 않고 그랬거든요. 부모님한테서 연락 같은 거 자주 오나? 편지 쓰나? 편지는 어렸을 때부터 편지 같은 건 써버려도 안 해가서 안 오는데요. 가끔씩 찾아봬요. 이번에 어버이날도 갔었거든요. 이번에 시험 보고 4월달 고검 시험 봤는데 내가 예상한 점수 또 맞고요. 그래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엄마도 감격해가지고요. 합격증 받으면 꼭 가져오라고. 사실 그동안은요. 남들 친구분들하고도 모여도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 식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나도 그 점이 좀 안타깝긴 했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별로 남들보다 잘한 거 없고 또 1등한 것도 없고 맨날 좀 1등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대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번에 합격증 받으면은 자랑 좀 하게 가져오라고요. 또 대학이요. 대학. 그 겁나는 대학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요. 저는 꼭 뭐가 남들보다 또 특출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보다도요. 이런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하게 그런 앨리스가 되고 싶어요. 평범한 셀러리맨이요. 그래서 어느 뭐 기업에서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학원 생활 하다가 낙오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봐왔거든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건 남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암만 학원 선생님들이 설득하고 그래도 그 어떤 뭐 물론 다 핑계나 변명은 다 있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학교 때 공부 그만둔 걸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걸 생각하면 분명히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 이상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 또래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는데 아주 꼬마예요. 7살짜리 꼬마인데 신문을 파는데요. 버스 안에서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 가다가 내리더니만 그 전에서 팔았나 봐요. 신문 하나 파는 거 100원짜리 하나를 저만큼 있는 웬 청년한테 주고 또 다시 가대요. 그런 사람 밑에서 하는 꼬마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 생각.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하고 또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참 나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누구 말처럼 그야말로 오늘도 무사히 하루 수업은 끝났습니다. 몸은 젖은 솜처럼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이 흡족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은 마침 김 선생님 봉급날입니다. 학원을 나서면 어엿한 사회인들인 제자들 몇 명과 함께 포장마차 집에를 들어섭니다. 학원 교실에서야 선생님과 제자지만 저마다 혼자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온 이들은 모두가 훌륭한 인생 동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음료수라 좀 드셔야 되겠네. 반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큰일 났네.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좀 잠을 못 잔다는 거. 잠을 못 자가지고 학원에 와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꾸벅꾸벅 졸아요. 어물용 아 청가예요. 청가. 청가인데 이제. 그 지방 영남이나 호남에서 네. 야, 배우긴 꼭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집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수록 배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갈등이 좀 많이 생겨요. 솔직한 생겨. 피곤한 예로 나 같은 경우도 사실 나도 물론 여러 가지 고학도 많이 하는 이제 이들에겐 다시 힘겨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견딜만 합니다. 이젠 저마다 확실한 꿈이 있기에. 조은승 이야기가 전 기억에 남습니다. 28이 됐는데 이 나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조은승 양은 아마 오늘도 다시 일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 그들의 꿈이라는 것이 훌륭한 교육자며 또 사업가, 정치가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또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학원 수업료도 벅찬 형편인데 대학 다니는 수업료, 등록금을 또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본 사회는 내가 가진 좋은 점을 다 외면하고 굳이 학력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저런 서러움을 다 받다 보니까 그 겁나는 대학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학이라는 데를 못 가더라도 이젠 이 공부 왜 진작 못 해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비록 정식 졸업장은 없을지언정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주고 그리고 또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길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르포 사람과 사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